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 경동제이드 아파트 경매물건 안내 드립니다. 경동제이드는 2012년 11월식입니다. 만 12년이 됐거든요. 자, 만 12년 동안 낙찰된 물건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참 안 나옵니다. 경매가. 뭐 아이파크 이런 거는 자주 나오죠. 제니스라든가 그렇죠. 아이파크는 지금 현재 한 3건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매에서도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지금 경동제이드는 참 드물게 보는 경매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62평형입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 62평형 찾으시면 되고, 호갱노노 이쪽에서는 63평형에서 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제곱미터로 원래 하지만 보통 몇 평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을 하면 62.98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2평형이다 또는 63평형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백이동 29층이고 지금 감정가는 말입니다. 25억 6,500입니다. 25억 6,500인데 한번 유찰돼서 20억 5,200으로 2차 12월 23일 날 진행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유찰이 되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 3차는 25년 1월 27일이고요. 최저가 3차 최저가는 16억 4,1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 물건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도 열어볼게요. 자, 지도 열었습니다. 지도 여니까 바로 보이는 게 동백섬입니다. 그래서 동백섬이 보이고, 그리고 동백섬 옆으로 해운대 비치가 보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경동제이드 아파트. 참 이 아파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이제 가끔 한 번씩 여기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씩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지인들 만나느라고 그러는데 좋아요. 가보면은 임장 가셔서 여기서 스벅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이동 물건입니다. 백이동. 백이동이 이렇게 되거든요. 백이동 이게 두 라인이에요. 백이동이 이제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이렇게 됩니다. 요 라인이 돼요. 자, 요 라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만은, 보통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됐다. 조금 크게 볼까요? 다음으로 해가지고, 좀 열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도 별로 크진 않네요. 자, 이러면은, 보통 말입니다. 보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그죠? 남서향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판상형으로 이러면서 남서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황도, 그죠? 그러니까 구조도를 보니까 이쪽 있지 않습니까? 남동 쪽으로 거실과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거 요 2호 라인입니다. 여기 2호 라인은 이쪽으로 안방과 거실은 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들 있잖아요. 작은 방들은 이렇게 남서향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서향이 되면 조망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그럼 동백 사거리 쪽을 보게 되겠다. 그래서 동백 사거리 쪽을 보게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아까 그죠?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죠. 그래서 매물 이렇게 네이버 매물 같은 거 보면은 남향이라고 기재도 될 수도 있고 남동향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죠. 요 앞에가 뭐예요? 지금 101동입니다. 그래서 풀 조망은 나와지지 않아요.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조망이, 그죠? 되겠죠? 이게 40층까지 있고, 해당 물건은 29층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션타워 있잖아요. 근데 오션타워가 아마 20층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 29층이라서 조망에는 지장이 없다 싶습니다. 이거 다시 지으면 어떡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동백성 송림공원 쪽으로 그리고 해운대 비치 그리고는 달맞이 쪽 이쪽 조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소 가서 그래서 거기 현재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물건 위치는 파악을 했고요. 그럼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4년 10월 28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억 5천 선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 그죠? 한 10억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10년 사이에.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래 광안신협이고요. 지금 이게 대부 쪽으로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14년 10월 28일에 근저당이 그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이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500만 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 계부회사에서 이걸 뭐 숙소로 사용한다든가 자기들이 진짜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후순위 임차인 봐요. 선순위 이제 여기 근저당이 1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순위로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소액임 나중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후순위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임차인은 아니고 이 본건과 이 물건도 소유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이제 뭐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 등기권자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네, 소유자 세대가 전입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법원의 현황조사서에 나옵니다. 자, 임차인 없고요. 등기부상으로도 인수할 게 없습니다. 그럼 권리분석은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경매물건, 경매금매 뭐 위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물건이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시세를 봐야 합니다. 시세 보려면은 실거래가하고 지금 중개물건 나와 있는 걸 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저기 그 호갱노노예요. 호갱노노 63평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4년 5월 30일, 올해 5월 30일이다. 그래서 올 5월 30일에 동은 같습니다. 동도 같고 라인도 같습니다. 층수만 다른 겁니다. 자, 백이동의 38층, 백이동의 38층. 경매권보다 층수가 훨씬 좋습니다. 고층이죠. 이게 22억에 거래가 되었고 등기도 완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이다 그죠? 23년 3월 달에 이때는 백이동 26층 같은 동 역시 같은 라인 층만 다릅니다. 26층이 24억에 거래가 됐다. 그 다음에 22년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건 빼고요. 이게 참고가 되겠다 그죠? 올 5월 30일에 38층이 22억에 거래된 거. 이게 이제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지금 중개물건 나와 있는 거는요. 한번 봅시다. 보는 김에 한번 구조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뭐죠? 요게 백이동이 두 개 라인입니다. 두 개 라인 요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라인인데 요거는 평수가 좀 작은 거 1호 라인. 그리고 경매 물건은 2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 2호 라인 되는데, 자, 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방향. 그래서 요 침실 작은 방 두 개 있고, 주방이 있고, 요게 남서향이 되고요. 남서향이 되고, 거실, 그리고 침실, 안방. 그죠? 요게 남동향,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중층. 이게 43층까지입니다. 그 중에 중층이라고 합니다. 20몇 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자, 이게 27억에 나와 있습니다. 27억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건 더 있는 게 고층. 고층은 32억에 나와 있어요. 고층은 잠시만요. 고층은 지금 32억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거실이 좀 제대로 보이는 게 없을까요? 그러네. 요거는 사진 그렇고 잠시만요. 아까 봤던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중층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사진은 다 같으려나요? 거실 부분. 요게 거실 부분이 되겠다. 그죠? 이 거실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망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죠? 왜 같은 동이고 같은 라인이고 층수만 다르고 중층이라고 하니까 그런 경매 물건도 이 정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중층이 27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여기 근저당 있는 이게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금액이 11억 9,600입니다. 12억이라고 잡고요. 그럼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원금이. 그리고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 후순위는 9억 8천을 이제 잡았었는데 그게 다 원금은 아니잖아요. 24년 3월 15일 날 청구. 그래서 청구 금액 이 당시가 올 3월 달에 6억 5천입니다. 그 뒤에 뭐냐면은 저기 연체 이자율로 해가지고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간다 치더라도 뭐 7억 안팎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고 그러면은 10억 하면은 17억 이렇게 되고 전세권은 이거는 그죠? 물론 500이 있지만 전세 뭐 진정한 그 전세입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근저당 있잖아요. 여기 원래 광안 신협이었던 다운 인베스트 자 여기에 예를 들면 원금이 10억이고 여기도 약간의 뭐 그 이자가 밀리고 있다라든가 근데 이자가 밀리고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경매가 그죠? 근데 중복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거래된 거 올 5월 달에 거래된 게 22억 30 뭐 몇 층인가 있었죠. 그죠? 고층이 있었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일반 매매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거 그죠? 경매 들어온 요 후순위 근저당 예, 여기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이 채무 관계를 해결을 하고 취하가 되든가 그래서 뭐 돈을 다른 데서 마련해서 뭐 취하를 시키든 아니면은 뭐요? 매도를 해서 뭐 취하를 시키고 금매로 어떻게 매도를 한다든가 물론 네이버 상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재 공인중개사 가 보시면은 이 물건이 금매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임장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취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조사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컷 낙찰 받아 이제 입찰 준비를 했는데 입찰일 직전에 연기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취하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낙찰 받고 그래서 낙찰 받고 잔금 내기 전에 충분히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1등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잔금 낼 때까지는 내 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등하고 기분 좋아서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물건이 그 중간에 또 예를 들면 정지가 된다라든가 취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개인 회생이라든가 파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정지가 된다라든가 또는 저기 채무를 해결을 해 가지고 취하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마린시티에 아이파크가 3건이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한번 그 아이파크 물건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